영국 방송, 손흥민 원톱 압박 효과, 에메리 감독 인정 전술적 이유, BBC MOTD 레전드 분석 풀버전 해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5년 동안 리그에서 토트넘 호스퍼에 진 적이 없다. 하지만 손흥민이 이를 무너뜨렸다. 아스톤 빌라는 10일 오후 10시, 한국 시간, 영국 버밍엄에 위치한 빌라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28라운드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0에서 4대패를 당했다. 승점을 획득하지 못한 빌라는 5위, 토트넘과의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 지난 시즌부터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에 접어든 빌라, 이번 시즌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며 상위권 팀들의 자리를 위협했다. 이 경기 전까지 빌라는 27경기에서 승점 55점을 획득하며 4위에 위치했다. 이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그토록 바라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따낼 수 있었다. 토트넘과의 승점 6점짜리 매치. 이번 시즌 토트넘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리빌딩에 성공했지만 빌라는 자신 있었다. 빌라는 최근 토트넘전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었다. 직전 경기는 토트넘 홈에서 펼쳐졌지만 파우 토레스와 올리 와킨스의 연속골에 힘입어 2에서 1역전승을 달성했다. 경기가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도 빌라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토트넘의 대승이었다. 원정에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한 토트넘. 슈팅 횟수는 빌라보다 적었지만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했다. 전반전은 0에서 0으로 마무리됐지만 후반전 무려 4골을 터뜨리며 빌라를 무너뜨렸다.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었다. 이 경기 전까지 빌라파크 원정에서 3경기 5골을 넣으며 강한 면모를 보이던 손흥민. 이 경기에서도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맨 오브 더 매치, 맘에 선정됐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 기준. 평점은 9.1로 가장 높았고 키패스 2회. 패스 성공률 86%,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1회, 지상 경합 승리 3회 등 공격 포인트 외에도 전체적으로 경기 내 영향력을 발휘했다. 에메리 감독의 대기록도 무너뜨렸다. 이 경기 전까지 에메리 감독은 PL에서 토트넘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아스널을 지도하며 3경기 동안 1승 2무를 기록했고 빌라에 온 이후엔 3연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서 7경기 연속 무패를 노렸지만 손흥민의 활약에 무릎을 꿇었다. 이 그림나바 영혼의 단짝 케인. 갑자기 손흥민 언급. 골 참 쉽게 넣었는데 영혼의 단짝이 그리운 듯하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해리 케인 31. 이 인터뷰에서 손흥민 32를 갑자기 언급했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11일 한국 시간 케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했다 라며 뮌헨 미드필더 자말 무시알라 20일,는 손흥민과 비슷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골을 넣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음을 직접 밝혔다. 라고 조명했다. 뮌헨은 지난 마인츠 05와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8에서 1로 크게 이겼다. 케인은 해트트릭을 장렬하며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하지만 케인은 본인의 득점보다 도움을 더 강조했다. 케인은 후반 16분 무시알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무시알라가 공간으로 파고들자 케인은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다. 무시알라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뮌헨의 5번째 골을 안겼다. 스퍼스웹에 따르면 케인은 해당 득점 장면을 토트넘 시절과 비교했다. 케인은 토크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골을 넣었다. 나 또한 패스를 시도하려 계속 애썼다. 라며 자말 무시알라에게 손흥민과 내가 호흡을 맞춘 방법을 설명했다. 마인츠와 경기에서 겪는 질환이 무시알라의 움직임이 보이더라. 선수 경력 최고의 어시스트 중 하나였다. 라고 말했다. 케인은 지난 여름 토트넘을 떠나 뮌헨으로 전격 이적했다. 팀을 떠난 뒤에도 환상적인 호흡을 맞췄던 손흥민을 잊지 않았다. 스퍼스웹은 케인은 손흥민을 정말 그리워하는 것 같다. 라며
케인은 현재 토트넘 상황을 보면 팀을 떠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 라고 표현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맹활약하고 있다. 히샤를리송, 26, 이 부상으로 빠지자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 공격을 이끌고 있다. 10일 아스톤 빌라 원정 경기에서는 한 골 2도움을 올리며 경기 최우수 선수, 맘로 선정되기도 했다. 두 선수 모두 각자 팀에서 주축 공격수로 엄청난 골 감각을 뽐내고 있다. 케인은 25경기에서 30골 6도움을 몰아치며 분데스리가 득점 단독 1위다. 2위 세루 기라시, 21골을 무려 9골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손흥민은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웠음에도 14골 8도움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득점 공동 4위를 달리고 있다. 8시즌 연속 20공격 포인트 고지를 밟으며 명실상부 유럽 레전드 공격수임을 입증했다. 3. 한글 유니폼 입고 평점 최상위권 이강인 국대 발표날 부활 오른쪽 화살표 PSG는 랭스와 2에서 2 무승부.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한국 시간 홍구장인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끝난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앙 25라운드에서 스타드 랭스와 2에서 2로 비겼다. 이날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2위 브레스트와 격차를 여전히 10점으로 유지해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이강인이 다시 선발에 복귀했다. 앞서 AS 모나코와의 리그앙 24라운드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벤치에 앉았었다. 모나코전에서는 종료 직전에 들어가 4분만 뛰면서 불안한 입지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소시에다드전이 반등 포인트가 됐다. 이강인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후반에 들어가 짧은 시간 부여된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챘다. 투입 10분 만에 번뜩였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가슴 트래핑 이후 지체 없이 왼발 로빙 패스를 연결했다. 이강인 눈에 들어온 킬리안 음바페의 침투에 정확한 패스로 반응했다.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니다. 이강인은 음바페의 속도를 살릴 줄 안다. 패스가 정확한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브레스트전에서도 음바페의 골을 도왔다. 그때도 지금처럼 음바페의 움직임을 예측해 상대 뒷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는 시야와 패싱력을 과시했다. 음바페의 골을 다시 도우면서 이강인은 가진 장점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 공격 포인트로 이강인은 개인 통산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 도움을 올렸다. 앞서 AC 밀란과 조별리그에서는 골을 넣었다. 더불어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 다음으로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다. 파리 생제르맹 주전 자리도 다시 되찾았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랭스를 상대로 이강인을 4-3-3 포메이션의 오른쪽 윙포워드에 뒀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킬리안 음바페를 벤치에 둔 점이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기정사실이 된 지금 음바페 없이 전력을 다지려는 의도가 보였다.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중심이 돼 공격을 풀어가야 했다. 이강인이 위지를 다질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이날 파리 생제르맹은 한글 유니폼을 새롭게 만들어 착용했다. 지난해 르아브르와 경기에서도 선수 전원 한글로 이름을 새기고 뛴 적이 있다. 이때도 이강인은 선발로 나섰다. 예상대로 이강인은 의욕적이었다. 전반 5분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 다닐루의 헤더를 유도했다. 이강인과 달리 파리 생제르맹의 출발은 좋지 않았다. 전반 7분 아슈라프 하키미가 골문 앞에서 볼 처리를 미루다가 오우마르 디아키테에게 볼을 뺏겼고 마르샬 무네트시에게 실점했다. 빠르게 따라붙어야 했던 파리 생제르맹은 공세를 높였다. 전반 17분 곤살로 하무스가 코너킥 상황에서 슈팅했고 유니스 압델하미드 맞고 자책골이 되면서 이내 동점을 만들었다. 2분 만에 역전에 성공했다. 이강인이 크게 관여했다. 오른쪽에서 볼을 잡고 문전을 슬쩍 본 이강인은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결했다. 상대 수비 맞고 하무스에게 흘렀고 이를 정확한 슈팅으로 마무리해 2에서 1을 만들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는 아니었지만 장점인 왼발 킥력으로 랭스 수비를 당황하게 만들어 비중이 분명히 컸다. 파리 생제르맹은 더 달아날 기회가 충분했는데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그러다 전반이 끝나기 전 디아키테에게 2에서 2 동점골을 허용했다. 후반에도 이강인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랭스의 견제도 거세졌다. 후반 3분 이강인은 상대 강한 태클에 넘어지기도 했다. 이강인은 후반 18분 골을 노렸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으로 직접 돌파에 성공한 이강인은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기습 슈팅을 날렸다. 힘이 잘 실렸고 방향도 괜찮았는데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강인은 남은 시간 자유롭게 움직였다. 후반 28분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들어오면서 이강인은 2선으로 내려가 볼을 더욱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 이강인이 활동 반경을 넓힌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의 여러 슈팅에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2에서 2로 마무리했다. 이강인은 오랜만에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풀타임을 뛰었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을 다녀오고 처음이다. 이날 이강인은 슈팅을 시도한 2개 모두 유효 슈팅으로 만들었다. 드리블 돌파와 키패스도 각각 2개씩 기록했다. 볼경합 승리도 6차례에 달했고 피파울도 4개를 유도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풋모브로부터 7.6점의 호평을 받았다. 이는 7.7점을 받은 워렌 자이르 에메리에 이은 팀 내 2위로 골을 넣은 하무스 7.5점 보다도 높은 평점이었다. 한편 이강인은 11일 황선홍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발표하는 3월 A매치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실력은 두말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시안컵에서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과 신체적으로 충돌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대표팀 동료들에게 모두 사과하면서 선수단 갈등은 봉합했다. 그러나 자숙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표팀 선발을 미뤄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황선홍 임시감독의 선택에 눈길이 쏠린다.